6.25 전쟁의 폐허가 막 수습되기 시작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한국은 전무후무한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돌이켜보면 각종 예방주사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어렸을 적에는 일회용 주사기도 아니고 아프면 악가정기 바르고 벌에 쏘일라 치면 된장을 바르고 된장 냄새를 풀풀 풍기며 다 돌아다녔던 시대. 이쯤 말하면 젊은이들은 또 라떼는 말입니다 하며 꼰대 타령이라고 이 유튜브를 획 돌리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 채널은 은퇴자들만 즐기는 채널이 아니던가요? 그런데요, 그때 태어난 인구만 743만 명으로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4.6%에 달한답니다. 많지요.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선에서 퇴장하며 한국 경제에 큰 파고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대기업은 물론 공무원에서 모두 다 퇴직을 한 지 벌써 3년여. 58년 개띠 만 63세가 이미 정년을 하셔서 사회 어디선가 진보 보수 아니면 합리적 보수로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이들은 최초로 신생아 수가요 8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청년 한 해 태어난 우리나라 신생아 수는요 27만 명 조금 넘습니다. 정확히 그때 개띠가 출생한 수보다 53만 명 적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줄었죠. 이른바 뺑뺑이로 불리는 고교 평준화의 첫 세대, 유신 독재 말기에 대학 시절을 보냈고 1987년에는 넥타이 부대의 주역으로 민주화도 이끌었던 피 끓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도 58년 개띠들이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간 세대였습니다. 자신들은 부모를 모셨지만 청렴시험, 자녀들 때문에 자녀에게 부양받기를 기대하기 힘든 이른바 낀 세대 대부분 별다른 노준비나 은퇴 계획 없이 퇴직을 맞으셨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정년을 채우기 어렵다는 그 힘든 한국의 고용 환경 속에서 버틴 58년 개띠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를 아직도 결혼시키지 못하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노 부모님도 모셔야 되겠고 당연히 돈이 모자라 일자리도 구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자꾸만 쇠락해가는 자신의 건강도 챙겨야 하는 2021년 현재 베이비 부모님들의 현 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누구를 그나마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을 서너 개 말씀드리고자 사이다 같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고려해 보아야 할 놓치기 쉬운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라고 말씀을 올려볼까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해 계시거나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께까지 통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누려야 할 재정적 안정, 신체적 건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조언 드리는 것은 상대 입장을 매우 안일하게 평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혹여 이 채널을 보시다면 심심한 위로와
쾌유하시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비빔들, 하지만 경제적 빈곤층도 아니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다면 그때부터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행복감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항상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신의 기분을 북돋우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본인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시는 사람들은 기분을 침체시키는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요, 행복은 습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습관은 노력이 필요하고 행복감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습관화에서 온다는 것이지요. 그는 또 기분을 침체시키는 나쁜 습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요, 생각이 과거에 정체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일에 연연하거나 반대로 실패했던 경험을 상기하며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현재 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가끔씩 과거의 일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를 조각하는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정체해 있다면 문제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서 빠져나와 현재를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말만 꺼내면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말만 앞세우면요, 젊은이들은 한마디 합니다. 꼴통 보수네 아저씨는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완벽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베이비 부모님들이 모든 일에 완벽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이미 불완전한 곳인데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비참하고 우울한 감정이 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존감마저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마지막에 제일 핵심입니다. 나와 남이 아닌 나와 나를 비교하라입니다. 나와 나를 비교하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핵심입니다. 반면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불행한 감정을 키우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이겠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며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은퇴하고 현재까지 거의 출근하는 현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일할 곳 찾아보면 적지는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서요, 이력서를 쓰시고 또 안 되면 또 쓰셔서 한번 서류를 내보시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알바 개념으로, 소일거리 개념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비비님들, 이처럼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죠. 치열한 내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선 아침에는 밝은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스스로의 사기를 고무시킬 수 있는 좋은 책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나가 보세요. 아, 비비님들, 붉은 장미꽃도
짙은 푸르름에 아름다운 삶을 더하여 사랑으로 이어지는 6월입니다. 예쁘게 피어난 꽃들의 고마움으로 덩달아 활짝 웃는 미소를 띄울 수 있어서 좋고, 시원하게 풀어주는 바람도 있기에 생활이 즐거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어제는 과거요, 내일은 미스터리다. 그래서 오늘은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말을 음미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 속에서 웃음이 함께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비님들.